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을 소개하는 임 대표의 책 소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 소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임 대표의 책 소개 시간은 임 대표가 읽었던 책, 그리고 임 대표가 추천하는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장님의 글쓰기라는 책을 함께 좀 살펴보길 싶습니다. 자, 제가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해 드릴 때는요, 네이버에 있는 책 소개와 알라딘에 있는 책 소개를 같이 참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먼저 회장님의 글쓰기는 제목이 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90가지 계책. 저자는 강원국 작가고요. 메디치 미디어에서 2014년 12월 10일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강원국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조금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KBS 1 라디오 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중반부터 제휴증권의 홍보실에서 일하다가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회장으로 오르던 1998년부터 스피치 라이터로 살기 시작해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실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8년간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었다.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의 말을 듣고 쓰고 퇴고하던 내내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했다. 모든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고민인 것 같아요. 말 길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짧게 얘기하고 또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전달하기는 했는데 공감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또 공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다는 거죠. 이 책이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하, 공감이 많이 된다. 자, 특히 두 대통령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어떤 말과 생각으로 국민의 마음을 채워갔는지를 지켜보며 말의 기본을 배웠다. 인생 후반전 출판사에 몸담으며 펴낸 대통령의 글쓰기가 3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어쩌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자, 처음에 저도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을 한번 봤는데 이 책이 참 좋았어요. 어떤 강영국 작가의 필력에 대한 것들도 있었지만 대통령들의 뒷담화, 밝혀지지 않은 비하인드 이야기들도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 책도 또 회장님의 글쓰기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책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책은 강원국의 글쓰기, 나는 말하듯이 쓴다 등을 출간했고요.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들에서 강연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책 소개는 출판사에서 올려놓은 내용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직장 글쓰기, 심리를 파악하고 소통 지수를 높이면 통한다. 청와대 연설문 비서관으로 8년, 라이팅 컨설턴트로 17년간 말과 글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대통령에게 배우는 사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을 소개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직장에서 통하는 소통의 글쓰기를 들려준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더라고요. 소통이 중요하다.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회장님의 글쓰기는 사무실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저자가 직장인들의 관계, 즉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기획안 설득, 품격 있는 아부까지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90가지의 계책을 소개한다. 회사는 태생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냉철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많다.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숨어 있음에도 뾰족한 시각으로 까칠하고 냉정하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책은 먼저 모든 상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아이콘인 회장님의 심리를 파악해 상사의 심리를 이해하고 통하는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안내한다. 그런 뒤 말하기를 포함한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상대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와 글쓰기, 처세에 관한 시시콜콜하게 소개하면서 직장의 글쓰기 실전 테크닉에 대해 알려준다. 마지막에는 사원에서 임원까지 글쓰기로 승승장구한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저자가 직접 글을 쓰면서 느낀 글쓰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다. 자, 소제목으로 직장인 스트레스 날릴 소통의 교과서,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90가지의 대책. 이 90가지를 다 읽어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공감되고 저에게 나름 소통이 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부터 파악한 뒤 글쓰고 말하자라는 소제목에 있는 내용들 좀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20, 30대 직원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저자가 강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다. 반대로 직원들은 상사는 왜 앞과 뒤가 다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 간 불통에 빠졌다. 이른바 소통 격차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은 기술과 실력 쌓기도 힘든데 소통 스트레스에 신음한다. 지금의 관리자급 이상은 정신의 문화에 살아왔다. 젊은 직원들은 합리를 추구한다. 말과 글에 아무리 능해도 상대를 모르면 설득은커녕 대화도 안 된다. 그래서 심리 파악이 먼저다. 책에서 회장님은 모든 상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아이콘이다. 이게 회장님의 글쓰기라는 제목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나보다 윗사람, 상사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가정에도 좋고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윗사람과의 소통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이 책의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자, 최고 정점이 회장을 알면서 사장, 부장, 과장은 당연히 알게 된다. 아래에서 위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는 아래가 훤히 보인다. 회장님은 왜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갖고 있는 걸까? 한마디로 왜 그렇게 예민할까? 회장에게 명분이란 무엇일까?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왜 팀장은 나한테 휴가를 쓰라고 하더니 막상 휴가에서 돌아오니 찬바람이 쌩쌩 불까? 약은 입에 쓰다. 페이스북에서 망가지는 유머로 이름께나 날리는 저자. 이번 책에도 에피소드가 곳곳에 숨어있다. 시각은 훨씬 더 뾰족하다. 좀 까칠하고 냉정하다. 솔직히 위약적이기까지 하다. 자, 회사란 태상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냉철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많다. 저자는 상사 심리부터 소통이란 말까지 세세하게 챙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있는 내용들 간추하게 된 부분들 몇 가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권위적인 걸 싫어한다고 의전에서 권위를 쏙 빼면 본인이 임원 명단에서 쏙 빠지게 된다. 아주 정말 날카롭죠. 네, 권위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권위를 싫어하는 윗사람은 없다는 거죠. 충성하는 쓰레기와 충성심이 약한 성인군자 가운데 사장은 어느 쪽을 좋아할까? 답은 쓰레기다. 자기를 향해서만 쓰레기짓 안 하면 된다. 쓰레기적 속성을 다른 사람을 향해 회사를 위해 쓰면 땡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는 얘기죠. 상사 안에는 고양이도 살고 개도 산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짜증을 내는 게 상사다. 믿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윈드서핑 즐기듯 상사의 변덕과 놀아야 한다. 내가 존경받는 상사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부서원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해보자. 30% 넘게 나오면 참으로 훌륭한 상사다. 자, 대부분의 상사들은 스스로가 나는 참 좋은 상사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하면 30%만 넘으면 정말 좋은 상사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또 내용들 읽어볼게요. 사장은 성과를 많이 낸 직원을 좋아할까?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무한정 좋아하지는 않는다. 성과에 대한 칭송이 사장의 광채를 가리지 않는 수준까지이다. 사장 눈 밖으로 밀어내야 할 직원이 있는가? 사장 앞에서 그 직원을 과도하게 그것도 되풀이하여 칭송하면 된다. 오, 나에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장님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하랍니다. 그러면 사장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은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거나 마음에 안 들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고의 요령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또 이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보고 느낀 것을 가감없이 하는 게 보고다. 상사가 기분 좋을 보고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보고도 해야 한다. 대신 문제점만 말고 해법도 함께 제시하자. 나중에 고마워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모임이나 보면은 맨날 불평만 하는 분 있잖아요. 대안도 없이. 그리고 나서 보면 대안이 뭐야? 아니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뭐 이제 생각해봐야지. 뭐 이렇게 뭐 그게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의도가 바르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해야죠. 자, 상사를 건너뛰고 싶은 생각을 버리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상사를 번거롭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혼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사고는 꼭 그런 데서 난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가끔 보면은 꼭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은 물어보지 않고 하고 안 물어봐도 될 일은 꼭 물어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사는 보고를 받는 걸 좋아하지요. 쓴소리를 해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관 증거를 남기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 당신이 언제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거를 뭐 사인을 남기든지 뭐 인증샷을 찍는 게 좀 너무 과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비판은 트로이 몽가처럼 직장 유토피아는 가능하다라는 소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판도 겉모양새는 회장과 회사를 향한 충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아니 실제로 충성과 애사심의 발로해서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마 안에 감춰둔 비판의 칼로 회사와 회장을 바른 길로 이끌고 함께 성공할 수 있다. 이처럼 책에는 상생하는 회사 생활을 위한 90가지 계책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서양의 계약 문화를 추종하지 말고 한국의 보자기 문화를 개선하자고 말한다. 보통 지수를 높여서 무슨 말이나 통하는 라포르를 형성한다면 길이 보인다. 직장 글쓰기 경진대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장의 글쓰기가 경진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처세가 달라진다. 자,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글만 잘 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 그런 사람 있죠. 종이하고 컴퓨터하고만 친한 사람들. 글은 홀로 서지 않는다. 글 이전에 생각이 있다. 또한 글에는 말이 붙는다. 말과 글이 합쳐서 소통이 된다. 소통을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잘 쓴 글도 읽히지 않는다. 관계는 심리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대를 잘 읽어야 한다. 내 글을 읽는 사람을 잘 알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결국 말과 글, 소통, 관계, 심리는 한 통속이다. 말, 글, 소통, 관계, 심리.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운 좋게도 정경영 회장 두 분에 비롯해 여러 회장을 보좌하는 일을 했다. 덕분에 그분들을 가까이서 읽을 수 있었다. 나 또한 일격했지만 그들의 말과 글과 관련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은 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어떻게 말과 글로 표현하는지를 쓰고자 했다.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하는지 썼다. 아울러 상사들이 윗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씹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변호하고자 했다. 윗사람을 씹기만 하는 것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알고 보면 그들 또한 불쌍하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윗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또 아픈 손가락, 뭐 그들의 또 위치에서 갖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들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장 직장에서 수사와 논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내용들도 읽어드릴게요.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회장이 알아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다. 못 알아본다. 회장 눈에 당신의 빈자리가 보일 때는 당신이 퇴직한 후다. 이미 당신은 없다. 그러므로 있을 때 보여줘야 한다. 온갖 쇼를 해야 한다. 성과로 평가한다는 말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소리다. 평가는 그냥 회장 마음이다. 평소 보여준 태도나 자세가 불량하면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만회하기 어렵다. 평상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기업하는 목적이 이윤이라고 라는 제목에 있는 글입니다. 중국인은 실리를, 일본인은 의리를, 우리는 명분을 중시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분명한 건 기업 회장이나 사장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언젠가 회장이 물었다.
강상무, 기업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어떻게 돈 버는 게 기업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렇다. 회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회장의 목에 거꾸로 박힌 비닐을 건드린 것이다. 그렇죠. 회장님들한테는 그냥 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더 좋은 거 말씀드려야죠. 자, 1장에 회장과 동거하는 법에 또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라 백작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회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양반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비위 맞추는 건 미친 짓이야. 마치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같이 사는 결혼은 미친 짓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회장은 그래서 회장이다. 검은고와 비파가 어우러져 금술이 깨어지지 않는 법.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갖추지 못한 회장은 일찍이 사라졌다. 현재 남아있는 회장은 모두 아수라 백작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약간의 수고만 감수하면 된다. 방법은 다음에 있다. 맞아요. 회장님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2장에 단합대회에서 맛보는 소통의 극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를 나와 새로 일하게 된 회사에서 유토피아 실험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첫 시도거리가 생각났다. 회장이 참석하는 임원 워크숍 자리에서 거사 계획은 이렇다. 회장이 자주 쓰는 말을 골라 그 뜻을 설명한다. 임원들은 깰 때 사용하는 욕에 가까운 것들을 일부러 골랐다. 회장이 어떤 상황에 이런 말을 쓰는지, 그런 말할 때 회장의 심리 상태는 무엇인지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개똥 그림을 보여주며 회장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개똥이다 라고 하는지 설명하는 식이다. 원활한 소통을 가장해 회장과 임원과의 관계를 허물 없이 만들고 싶었다. 라포르 상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은 서로 친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서로 친해지고 관계가 우선입니다. 소통에 관한 회장의 치명적인 착각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도 회장이 엄청 깼다. 정교한 논리와 적절한 사례, 감성을 자극하는 고성과 육두문자, 그리고 현란한 제스처까지 본인이 말하면서도 놀라운 눈치다. 내 안에 이렇게 훌륭한 생각들이 어디 숨어 있었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빨이 붙는 거야? 흐뭇하다. 속이 다 후련하다. 임원들도 열심히 받아 적는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 연발이다. 과연 임원들은 회장의 말에 감복했을까? 머리를 끄덕이고 감동 어린 눈동자로 쳐다봤으니 공감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자, 액션만 그렇게 취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막 눈물을 흘려도 이후에 대화 이후에 행적을 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3장 직장인의 흥망성쇠가 보고서에 달렸다라는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회장은 그 보고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이 있다. 구두나 포스트잇만으로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던지지 말아라. 혼자 만들어졌다고 하지 말라. 설사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의 머리를 찧어낸 결과라고 말하라. 그래도 회장은 당신을 기억한다. 더 좋은 이미지로 기억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혼자 했다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할 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장의 글쓰기 참모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은 회장이 하지만 회장은 자신이 한 말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지 않는다. 그래서 참모가 필요하다. 회장의 말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해 가야 한다. 일종의 어록집 같은 것이다. 어록집은 용도가 다양하다. 회장 연설문이나 기고문을 작성할 때 유사한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 참고 자료로 보고한다. 회사에서도 의사결정의 판단용으로 쓸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록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는 거죠. 회장이 말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을 때 반박 자료를 쓴다. 사사나 회장 저서를 저술할 때 귀중한 자료로 쓴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글쓰기 겁박에 대응하는 법. 첫 줄에 목숨 걸라는 겁박.
첫 줄 승부에서 실패하면 제기 불능인 것처럼 겁을 준다. 과연 그럴까? 나는 첫 줄부터 쓰지 않는다. 생각나는 것부터 쓴다. 생각나는 한 줄에 살을 붙여 나간다. 그것이 쉽고 자연스럽다. 나는 책을 읽을 때도 1장 1절부터 읽지 않는다.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권을 다 읽게 된다. 이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서 책이 한 10권 정도 도착했는데 제목을 쭉 보고, 물론 이제 제가 주문한 책이니까 그 책들이 왔겠죠. 그럼 그 책들을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드는 이제 목차는 분명히 보셔야 돼요. 머릿말과 목차. 그래야지 책의 내용을 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부분들을 보다가 이게 딱 이제 삘이 딱 꽂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앞서부터 쫙 책을 또 읽어가는 그 맛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장님의 글쓰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임 대표의 책 소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들을 하나씩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임 대표입니다.